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립. 오늘도 광명을 넘어 경기도의 인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추석 명절 지나고 네. 처음 준비하는 방송인데 어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유, 너무 잘 보냈죠. 우리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저도 뭐 명절 잘 보냈습니다. 그 명절 전에 있었던 네. 9월 13일이었죠, 그죠? 그렇죠, 13일. 오전에 전국 공무원 노조 경기지역본부 광명시 지부장이 성명서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 성명서 발표는 그 전에 모 지역의 신문사가 공무원 과장이 경찰에 고소됐다는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노조에서 지역 언론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신문사를 2018년부터 했지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네네.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고소를 했어요. 그 내용을 지역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네. 그랬더니 뜬금없이 노조가 그 보도했던 언론사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을 전체를 매도를 하고 파멸을 하고. 비판을 하고 명예훼손을 했잖아요. 네. 아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이 관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고소를 했으면 노조에서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면 퇴직 공무원을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언론사에서 퇴직 공무원한테 이거 고소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근거도 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비난만 하는 그런 그렇죠.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글쎄 뭐 지금 저도 2015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지역 언론을 상대로 악의적 비방, 공무원 명예를 짓밟는 지역 언론 규탄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한 건데 처음인 것 같아요. 한 언론사에서 쓴 기사를 갖고서 전체 지역 언론을 매도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뭐 두 분 계신 분들보다 제가 노조는 더 잘할 겁니다. 워낙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첫 번째는 뒤에서 누가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노조의 본연의 생각이 아니고 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움직이려고 하는 바람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기로는 기자 성명서 발표하는데 나타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결국은 그 얘기가 종합적으로 노조의 본인의 뜻은 아니고 이야기는 해야 되겠고 또 거부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의혹이 들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 언론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서 정당한 방법에 의한 그 문제점을 제기했다면 저희들도 수긍할 텐데 전체적인 언론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 질타를 좀 받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 문제 생기는 거 너희들 문 닫고 있었어. 이렇게 지적하면 뭘 할 거지? 말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공무원 노조에서 자기들 조직 내에서 문제 있었던 거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성희롱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직원이 뭐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공무원 유죄 사건 이거는 침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무원 노조에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지나친 행위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성명서가 나온 시간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 기사가 12일 날 나오고 성명서가 13일 나왔잖아요. 네네. 오전에 이제 그랬었죠. 예. 발표가 됐는데 이 성명서 자체가 글이 상당히 조악합니다. 조악하고 명확하게 지역 언론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모든 언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보통 글을 쓸 때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딱 적시를 하죠. 네, 그래서 나갈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에 쫓기듯하게 조악한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배경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노조 지부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성명서에서 나오는 이 거침없는 문장하고는 사뭇 성격이 좀 다르다. 너무 이게 상당히 뭐 온화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인지를 좀 잘 못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노조 지부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두 가지를 질문했던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기사 관련돼서 뭐 공무원이 경찰에 고소가 됐다는 그 기사 내용이 만약에 어떤 일러스트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언론에 항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키워가면서 지역 언론 전체를 폄하하는 듯한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기회가 많았습니까? 많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들이 네, 얼마나 네, 네. 많았어요. 사실 노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부분인데,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목소리 내야 될 때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안 않고 냈었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목소리를 내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던 부분. 두 가지를 보면 뭔가 오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잠깐 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참여했던 두 분의 국장님한테 당일날 두 번의 전화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전 설마 공무원 노조가 현 집행부와의 밀착 관계에 있다고 추측하고 싶지는 않은데, 박성원 시장 들어오면서 노조 출신들이 많이 승진을 했어요. 그건 뭐 공론화됐던 부분이고, 공무원은 뭐 승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또 그것도 공무원 노조에서도 나왔었고, 또 노조원들 얘기도 나왔어요. 노조 간부는 전부 다 승진하는 거냐 하는 불만적인 것도 나왔었고 했는데,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노조와 집행부에 보이지 않는 밀착관계에 관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성명서 발표되는 것 보고도, 야, 우리가 나섰으면 네가 나서, 이럴 수 있거든요. 노조 나서주면 공론화 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집행부의 오드는 아닌 것 같고 과잉충성이라고 봅니다. 지칭하는 건 아닌데 두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네네네. 과잉 경호하듯이 마음을 미리 본인이 뭐 네네네. 읽고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본인 지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성명서도 아마 그분에서 나와서 노조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형태가 아닌가. 박성원 광명시장의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박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분들, 그분들 빨리 퇴직해야 됩니다. 빨리 퇴직해야지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지. 아니면 뭐 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노조 지부장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면 언론하고 통화를 하면 결기가 있어야지. 내가 뭐가 잘못되냐. 내가 책임지겠다. 이 정도 결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요번에 대상을 잘못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신문 기사를 다시 반복해서 봤거든요. 네.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억울한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광명 전통문화연구회라는데 보조금 형태로 8천만 원이 나가서 거기서 이제 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서 마치 공무원하고 유착해서 횡령을 한 것처럼 이렇게 공소인이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박을 다 했잖아. 반론 또 기사 다 나갔죠. 심지어 반론 보도. 네, 예, 내용이 예. 다 공무원이 나갔죠. 뭐라고 그러냐면 영의호선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면 할 거 다 했는데, 근데 이걸 갖고서 타켓으로 잡아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역 언론을 전체를 다 매도하는 이런 행위는 뭔가 급하긴 했는데 그 타켓을 잘못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설프다. 굉장히 어설프죠. 굉장히 어설프다. 예. 굉장히 어설프고, 사실 지역 언론들 중에서도 보면 뭐 색깔이 다양하니까, 그죠?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를 예. 내는 부분이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색깔들이 또 어우러지기 때문에 더 그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사실 본업에 좀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진짜 공무원 노조가 제대로 된 공무원 노조면 퇴직한 선배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을 고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찰의 의미로 성명서를 발표를 해야죠. 우리가 같은 공무원들, 선후배 공무원들끼리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사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반성을 한다.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성찰합니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인이 뭐 이걸 고소한 것도 아니고, 요즘 그 퇴직 공무원들, 상태 안 좋은 퇴직 공무원들 얼마나 됩니까? 그죠? 옷도 일반적인 옷 안 입고 다니신 분도 있고. 그렇죠. 아니, 이분도 얼마나 그전부터 좀 말이 좀 많았었죠. 그죠? 많았었죠. 제일 먼저 하려면 공무원 노조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시청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지금도 퇴직 공무원들 중에서 시청 들락거리면서 수익액 따눠먹고 그 공무원 밑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곤욕스럽대잖아요. 저한테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박성원 시장 그 각 산하 단체에 가능하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공무원 박으면 안 돼요. 도대체 주위에 공무원밖에 없어요? 주위에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 많아요. 꼭 공무원을 박아놔야 됩니까? 지부장하고 통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선배 공무원한테 뺨 맞고 왜 언론한테 막 그래? 아니 이분들이 참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첨언을 하면 도시공사 이제 본부장 자리가 교체가 되잖아요. 네. 퇴직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는데 뭐 후임은 설마 공무원을 또 앉히지는 않겠죠, 그죠? 모 국장님 퇴직할 때까지 그냥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지혜롭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이렇게 경솔한 판단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꼭 보면은 부족하신 분들이 본인이 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지부장도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고 당사자는 더 이렇게 또 곤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분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들이 난처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 노조가 앞으로 공무원 권익을 위해서 이번 성명서 발표한 것처럼 하급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성명을 더 많이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죠. 자, 오늘은 온실 속의 하초처럼 살고 계시는 이 공무원 노조 분들이 야생아처럼 살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 없는 맹비난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해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는 노조가 노조의 역할을 좀 다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저희도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죠. 지역 언론도 조금 더 시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언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는데 저희도 그렇게 좀 더 고민하면서 역할에 충실한 언론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